안녕하세요. 컴포저K JK입니다. 오늘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 민감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빅보스는 오늘 할 이야기의 주제 자체를 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태국 왕실, 근대사 왕과 왕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뭐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민감한 이야기지만 최대한 민감하지 않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다들 매체를 통해 가지고 들으셨겠지만 지금 3개월째 태국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이 방콕 시내에 모여가지고 걷기 시위를 하고요, 행진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물대포도 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 거기다가 또 이 시위까지 엎친 데 엎친 격으로 지금 태국 전국이 정세가 조금 많이 좀 불안합니다. 정부는 한 템포 물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미디어를 통제를 하고 그리고 시위대를 해산시키려는 것이 가장 크고요. 이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랑 많이 이제 비슷한 점들을 좀 느꼈어요. 저도 보면서요. 이 개인적인 견해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현재 쟁점은 시위대의 요구는 현 정부의 해산과 그리고 총리의 하야 그리고 군주제의 개혁입니다. 일부에서는 군주제 폐지까지도 이제 들고 나왔는데 그렇게 되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이 군주제 폐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 스코타이 왕조 시절부터 해가지고 약 700년 정도를 내려온 절대 왕정을 갖다가 포기를 하고 1932년도에 입헌군주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 당시가 라마 7세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7세부터 지금 현 라마 10세까지 그리고 입헌군주제를 받아들인 1932년 그리고 2020년까지 채 100년도 안 되는 이런 입헌군주제의 시기 동안 굉장히 많은 쿠데타와 시위, 소요 사태 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한 번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태평성대였던 기간이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가 돼 있습니다. 동남아의 고질병인 이 부정부패, 그리고 정부, 군부, 왕실. 근데 항상 이 중심에 서 있던 거는 왕실이었어요. 좋은 평가를 받던, 좋지 않은 평가를 받던, 시위이던, 소요사태던, 쿠데타던, 항상 이 중심에는 왕실이 있었습니다. 왜? 쿠데타 같은 경우는 왕이 승리를 하지 않으면은 쿠데타로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요. 자, 근대사의 라마 7세와 8세는 그렇게 커다란 족적을 남기지는 못합니다. 특히 라마 7세 같은 경우는요, 재위기간은 한 10년 정도였어요. 근데 1932년도에 입헌군주, 쿠데타로 인한 입헌군주를 갖다가 도입을 하고 그리고 그 3년 뒤인 1945년도에 퇴위를 합니다. 태국도 아닌 영국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이 라마 7세는요. 그래가지고 커다란 이런 이 기록될 만한 그런 업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게 라마 8세입니다. 이 돌아가신 2016년도에 들어가신 라마 9세 푸미포나윤나대 국왕의 형이었죠. 라마 8세는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스토리에서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라마 8세의 죽음이 상당히 미스터리해요. 1935년도에 라마 7세가 퇴임을 하고 그 당시에 9살의 나이였던 라마 8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어린 관계로 9살이었으니까요. 섭정에 들어가게 되고 라마 8세는 스위스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리고 약 10년 동안 1945년도까지 스위스에서 유학을 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45년도에 귀국을 해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문 다음에 그 이듬해인 1946년도 6월 달에 스위스로 학위를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귀국을 한 다음에 학위를 받고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귀국한 직후 나흘 뒤에 주검으로 발견이 됩니다. 급사의 원인은 이 남아 8세의 취미가 총기 수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집한 총기들을 청소하고 닦다가 오발로 인해 가지고 이 머리에 이 총상을 입고 죽었다고 공식적인 발표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태국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조금 이제 예민하고 민감한 얘기라 가지고 저도 눈치를 보다가 저희 빅보스한테 물어봤는데 빅보스 또한 거의 같은 입장이고요. 다른 태국 친구들이나 형 동생들한테 물어봐도 거의 그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해요. 누구도 진실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전문가 수준의 이 총기 수집을 하던 남아 8세가 총기를 손질하다가 오발로 인해 가지고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45년도에 라마 8세가 스위스에서 귀국을 했을 때요. 이 태국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10년 만에 국왕이 돌아왔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32년도에 포기를 했던 절대왕정의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절대왕정으로 돌아간다면은 제일 꺼리껴하고 싫어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쵸, 바로 군부죠, 군부. 그렇기 때문에, 왜? 쿠데타로 이루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부에서 남아 8세를 갖다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손을 봤다는 이야기도 조금 이 신빙성도 있고 파다하게 지금 퍼져 있는 이 태국 내에서의 남아 8세에 대한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자 형이 죽자 원래는 왕의 인연이 없었던 라마 9세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사담으로 라마 9세 푸미폰 아뉴나덱 국왕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는 포인트에서는 살아있는 전 세계 국왕 중에 재위 기간이 가장 긴 국왕이었어요. 아마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기록은 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라마 9세 국왕은 굉장한 인재였습니다. 머리도 굉장히 비상하셨고 총명하셨어요. 이 스위스 로잔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한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민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고 특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게 여태까지 왕들 중에서 결혼을 한 왕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시리킬 왕비 한 분이랑만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이 시리킬 왕비라는 인물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 시리킬 왕비의 아버지가 라마 9세께서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당시에 이 시리킬 왕비의 아버지는 프랑스 주재 태국 대사관의 대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만나가지고 사랑을 키워가지고 결혼을 한 케이스가 돌아가신 라마 9세 국왕 그리고 퀸 시리킷 왕비이십니다. 자, 여튼 이 재미있는 게요. 입헌군주제라 그러면요. 이 상징적으로 무늬만 이렇게 왕과 왕실을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살려뒀다 그럴까? 해가지고 이 입헌군주제를 폄하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태국은 조금 이 상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국은요, 어떻게 보면은 입헌군주제이지만 왕정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부의 주류가 왕당파기 때문에요. 입헌군주제는 정권과 왕권이 분리가 되는 게 입헌군주제입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왕실은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관여를 합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발언도 하고요. 그게 태국의 지금 이 왕실인데,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왕당파와 왕당파 지지자들이 각 요직에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태국 왕실은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왕실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 이 이웃 국가 브루나이의 술탄 국왕 같은 경우도 돈이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술탄 국왕보다 더 많아요. 태국의 왕실과 왕족이. 지금 추정되는 자산만 약 한 35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나 기업들은 왕실의 손이 안 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타이항공도 그렇고요. 그리고 SG그룹, 태국 제1의 그룹 중에 하나죠. SG그룹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업부터 그리고 하다못해 국립공원까지도 다 왕실 소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과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거의 없어요. 태국 왕실 같은 경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남아 9세 왕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무한대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성품에서 나와요. 왕에 즉위하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나는 이 시간부터 내 나라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나의 사람들과 나의 땅, 나의 조국에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평생을 이 나라에서만 머물면서 있겠노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눈이 한쪽이 의안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북부지방에 있는 마약 재배 농가들 갖다가 설득을 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커피를 심어가지고 굉장히 이 고부가 가치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마을을 잘 살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미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 그건 그거고요. 근데 태국의 이 왕실법, 왕족법을 좀 이제 보면요. 외국인의 입장인 제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불합리한 법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족, 직계, 그쵸? 직계 왕족 같은 경우는 어떠한 법의 저촉도 받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원천무죄죠.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왕족, 직계들은 무조건 무죄다라는 점과,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시위대 대표인가? 누가 이 왕비와 현 왕비와 왕자가 이동하는 차량을 방해를 했다 그래서 잡혀갔어요. 두 명인가가. 왕실과 왕족의 통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는 최대 징역 16년까지인가가 처할 수가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검색창에다가 찾아보셔도 돼요. 태국 국왕 애완견 모독 찾아보시면은 2015년 12월 15일인가 YTN인가에서 보도를 한 게 있어요. 그 당시 남아 9세가 키우던 강아지를 갖다가 모독을 했다고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검찰에서 자그만치 37년 구형을 때렸습니다. 웃긴 얘기죠, 어떻게 보면요. 솔직히 돌직구로 얘기하면은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왕족도 아니고 왕족 직계도 아니고 왕실도 아니고 왕도 아닌 왕이 키우는 개를 모독했다고 한 나라의 검찰이 그때까지는 피의자겠죠. 피의자한테 징역을 37년을 구형을 한다? 이게 21세기에 있을 법한 이야기인지 저는 처음에 보고 나가지고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사는 사람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죠. 태국에 오시면은 절대 왕족이나 왕실을 갖다가 비하하는 이야기나 혹은 왕족 사진이나 초상화를 갖다가 훼손하는, 절대 하지 말라 그러죠. 외국인도 그렇고 내국인도 그렇고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러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보면서 항상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해도 잘 안 가고 씁쓸한 면도 있어요. 십몇 년을 살면서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입니다. 뭐 남의 나라 형법이나 헌법을 갖고 얼토당토않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제가 느낀 걸 갖다가 저희 구독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위의 최종 목표는 정부의 현 내각의 해산과 그 다음에 총리의 사퇴입니다. 근데 현 총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밝혔어요. 나는 사퇴할 마음이 없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시위가 줄어들지가 않고 점점 길어지고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이 팬데믹 시기에 다 힘합쳐가지고 빨리 이 바이러스 없애고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팬데믹 때문에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이러고 있고, 태국에 사는 입장이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뭐 여튼 지금 왕과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새 길로 빠졌는데요.
지금 유튜브로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순환을 시켰어요. 저에 대한 제가 하는 말들을.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지지가 있고 빅보스가 있고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여태까지 느끼고 봤고 듣고 했던 거를 갖다가 허심탄회하게 아무런 필터링 없이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저 오늘 밤 내로 잡혀갈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저랑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태국에 대해서는요. 뭐 일단은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만족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조금 이렇게 상황이 풀리고 분위기가 괜찮아지면은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